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이름 적어놨어요.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을 골고루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잘했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보고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쉬는 시간에 되게 좋은 질문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시링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로 들어오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 추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왜 좋은 질문이었냐,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은 S0가 K0와 K5를 갖고, S1이 K1을 갖고, S2가 K2를 갖고, S3가 K3를 갖고, K0가 S0가 다시 K4, K0, K8을 간다고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S4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S4가 여기 온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요, 똑같이 K0와 K8 바뀔 이유가 없죠. 근데 K4는 저희 정체상으로 S0가 아니라 S4에 존재해야죠. 옆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얘만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겨지는 리패칭이라고 하거든요. 리패칭, 리샤딩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수는 그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해서 중간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을 때, 사라졌을 때 동일하겠죠? 사라졌을 때도 예를 들어서 S2가 사라졌다. 그러면 K3가 S2에서 기존 S2에서 S1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해시링이었습니다. 해시링은요, 기술면허 질문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질문한 곳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밌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일단은 진행할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기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재밌는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메시지 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누구 시키지? 자, 혹시 정현수 멘티님, 자, 제가 정현수 멘티님 했을 때 맵이라 했잖아요. 저희는 이 기능을 가져갈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불렀을 때 넵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자, 앨리스 하고 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서로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밥은요, 앨리스를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짝사랑이었죠. 가상한 짝사랑 이야기. 그래서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내면요, 밥은 바로 칼답을 했어요. 항상 온라인이라는 거죠. 항상 앨리스의 연락을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밥이 연락을 보냈을 때 앨리스가 오프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답장이 안 와요. 자, 이 기능을 가져갈 거예요. 메시지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두 개의 쌍방이 온라인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받음으로써 이걸 바탕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중추 역할이 메시지 큐예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앨리스 밥이 아니라 A, B라고 할게요. 서버 A가 서버 B한테 나 이거 좀 처리해주고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서버 B는 바로 요청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쵸? 자, 혹시 근데 이거는 저희가 했었던 HTTP 리퀘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HTTP 리퀘스트도 보내면 처리하고 요청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메시지 큐라는 거에 있습니다. 자, 요청이 갔어요. 근데 이 요청이 겁나게 오래 걸리는 요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HTTP 리퀘스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B라고 가정했을 때, 자, 보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미지 업로드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미지 업로드라는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저의 메인 서버라고 하고요. B는 이미지 업로드 서버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라고 해보고, 자, 요청 보냅니다. 이 이미지를 업로드해줘라고 요청 보냈어요. 이렇게. 자, B가 그럼 처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A에 또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와요. 이 요청 어떻게 될까요? 그쵸. 펜딩은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얘에 대한 응답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앨리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벤트 키는 무엇이냐? 자,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큐, 혹시 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 모르시는 분이 없으면 큐에 대한 설명은 지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큐예요. 큐여서 여기다가 일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메인 서버 입장에서는요. 자, 제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이미지 서버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벤트는 던질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 큐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처리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벤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나의 역할은 이벤트를 던지는 게 끝이거든. 이 차이예요. 일반적인 HTTP 리퀘스트는요, 이벤트를 있을 때 이 이벤트를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한 응답까지 있어야 돼요. 받는 것까지 이해가 해야 하는데, 메시지 큐는요, 일단 넣었으면요, 이 B는요, 결국 여기는 하나하나 처리할 거예요. 그거 시키니까 처리하고 언젠간 반환할 거예요. 그리고 A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계속 여기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는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하나하나가. 자, 그러면 B가 처리가 끝났어요. 처리가 끝나면 처리 완료된 거를 다시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이 다음 걸 처리해 줍니다. 어떤 건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자, 얘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이 약간 중간 남았던 것 같은데, 자,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 걸린 서버, 워커 서버랄게요. 워커. 그리고 이 사이에는요, 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벤트 하나 발생했어요. 이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얘한테 보내요. 그럼 워커 서버가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메인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얘가 처리를 하겠지.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벤트가 잘 들어왔구나.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겠구나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서버라도 원래 기본에는요, 블락킹 방법이라 해가지고요. 원래 기존의 방법은요, 했을 때 요청 보냈잖아요. 이 요청 반환될 때까지 메인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얘가 반환이 돌아와야 하거든. 그래서 한 번 어긋나는 순간 이 메인 서버는 그 다음 작업들이 모두 다 펜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서님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면 민우님, 상만님, 소민님, 수민님, 성빈님, 영표님, 저장님, 소민님의 이미지 업로드 요청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 사람 준서님의 이미지 업로드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느려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주소님의 이미지가 업로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민우님, 상만님, 송민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방황이 돼서 작업이 끝났어요. 작업이 끝났으면 이렇게 방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워커는 다음 걸 가져가겠죠. 자, 이거를요 저희는 메인 다 이름 바꿀게요. 메인 서버는요 퍼블리셔, 워커 서버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합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퍼블리셔는 이벤트를 퍼블리싱, 발급하는 곳이고요. 서브스크라이버는요, 여러분 조댓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 아시죠? 그렇게 채널 어떤 큐를 구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이 큐에 대해서 구독을 하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작업이 끝났어요. 이 큐에 대해서는 서브스크라이버가 뭐가 돼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새로운 퍼블리셔가 되죠. 이 퍼블리셔는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약간 이해가 어려우신 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 이걸요 이벤트 스트리밍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그 어떤 거냐면요. 스트리밍 혹시 여러분들 요즘 스트리밍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 트위치가 사라지겠지만 트위치라는 방송이 있었죠. 지금 시즈직이 있고 이렇게 방송인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댓글 하시고 조댓글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이 장면이 그대로 이 채널을 구독한 사람한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구독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요 이벤트 어떤 우리 워크로드를요 요청이 아니라 리퀘스트가 아니라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벤트로 이렇게 전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인 서버 있잖아요. 얘가 메인 서버인데 이 메인 서버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fire and forget strategy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쏘고 끝난다. 자, 제가 총을 쐈어요. 다 안 쐈습니다, 총을. 그러면 제가 이 총알을요 쏜 다음에 저는 겁나 황야의 무법자여가지고 이 날아간 총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일단은 이벤트를 썼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 책임지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 포겟 스트래티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은 약간 좀 심화,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나 HTTP 메소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드린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성공은 205K잖아요, 그렇죠? 205K인데 파일 포겟 이벤트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파일 포겟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 서버 같은 경우는요 201 크리에이티드예요. 이벤트가 형성된 거니까. 이벤트가 성공했는지는 몰라요. 이벤트가 형성된데 내가 그래서 이게 잘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 적어도 이 이벤트가 지금 큐에 들어와서 이후에 처리될 건 알아. 라고 해서 성공함이 아니라 생성됨이라는 응답을 반환한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검색할 거 알려드릴게요. HTTP response 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200도 있고 에러 같은 경우는 400 bad request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규칙이에요. 400이 오면 뭔가 빈도가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죠. 약간 이 HTTP 리스폰스에 대해서 약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1분 동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200번 때는요
성공 관련 리스폰스고요. 그래서 예시가 200 오케이, 200에 created가 있고요. 4번째는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문제. 쉽게 말해서 내 탓.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청을 잘못했다. 혹은 내가 권한이 없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500은 서버 문제. 줄여서 이탈. 그래서 500 서버가 뻥이 났다. 500번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몇 개 더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은 항상 200OK인데 이벤트 스트림 방식에서 이벤트 형성됐을 때는 크리에이티브 반응이 났다. 하나의 규칙이에요. 이거는 이걸 안 쓰면 오류다라는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한다. 저희가 뭐 이제 약간 풀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거예요. 저희가 쓰는 표현이 한국어에서 사과하면 사과라는 거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얘네들 소통 방식이에요. 이 소통 방식을 안 지키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 여담이면 저는 중국에서 신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은요 뭔가 고상한 언어로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고상한 언어로 철학에 대해서 토론할 것 같고 그래서 내 한국어 레벨 완전 애기애기한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수능 특강 국어를 사가지고 그걸 공부했어요. 한국 고상 한국어를 쓰려고. 거기서 제가 한국 와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돈집 아시죠? 이돈집에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보글 끓고 있는데 이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순간 생각나는 단어 하나. 김이상궁. 김이상궁은 미리 먹어본 사람이잖아. 얘들아 나 이거 김이해볼게 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고 왜냐면 김이라는 단어가 안 쓰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 다 이해한 다음에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별명은 김이상 교육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규칙이 외부에서 단어를 사용하면 오류하듯이 이 규칙을 어기고 사용을 하면 실제로 서버에서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기준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이야기로 제가 약간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메시지 다음에 이 레디스라는 것도 있고 레디엠티라는 것도 있고 아파치 카프라는 것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스 아시는 분? 솔직하게 아시는 분? 레디스 손. 이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는 거 제가 아는 몇 명 있는데 자, 제가 설명하자면 레디스는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인 스토리지 저장된다 했잖아요. 레디스는요 스토리지에 저장이 안 돼요. 레디스는 램이라는 곳에서 저장됩니다. 램의 특징은요 휘발성이 있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레디스에 저장되는 거는요 메모리가 작은 대신에 되게 빠르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천재가 그러면 이 레디스가 약간 쉐어드 메모리식으로 사용되는 건 어떨까? 자, 쉐어드 메모리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메시지 큐하고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메시지 큐는요 어떤 거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메시지 큐는요
맞지? 약간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채팅 가로치고 1 사라지는 순간 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방이 온라인이어야 하고 퍼블리셔는 말 그대로 이벤트를 발급한 곳이죠. 퍼블리셔가 이벤트 메시지를 발급하는 순간 서브스크라이버가 그 이벤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쉐어리즘은 무엇이냐? 얘는 메일 같은 거예요.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발급했을 때 얘 오프라인이어도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온라인 되었을 때 가져가는 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 쉐어드 메모리에 사용되는 친구였어요. 원래는 잠깐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이 얘를 차라리 메시지 큐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이 레디스라는 공간이 가운데 있을 때 퍼블리셔는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해요.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순간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친구가 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 큐처럼 되겠죠. 이게 레디스 펍섭입니다.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레디스는요, 이 친구를요, 채널이라는 이름을 써요. 실제 채널이라는 이름 많이 씁니다. 자, 레디스 펍섭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웬만한 곳에 샀어요. 예시를 쓰려 했는데, 예시를 생각하려 했는데, 웬만한 곳에 레디스가 많이 씁니다. 이유는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만들기 쉽고요. 레디스가 기본적으로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캐시를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캐시를 사용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여기다 추가적인 기능 운영 형식이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추가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펍스에 많이 사용되고요. 단점, 기본적으로 레디스는요, 이 메시지 큐를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다 보니까 메시지 큐를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보다는 훨씬 사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벼운 프로젝트에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1000개까지 버텨요. 1200개까지 버텨요. 1200개까지는. 그 이상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얘가 1200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레디스 펍섭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레디스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하기가. 자, 두 번째. 귀여운 토끼가 나왔습니다. 래빗 MQ. 자, 래빗 MQ라는 MQ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메시지 큐. 정답입니다. 자, 래빗 메시지 큐예요. 자, 래빗 MQ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메시지 큐를 위해서 만들 친구예요. AMPQ라고요. AMQP라고요. Advanced Message Queue Protocol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줄게요. AMQP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랑 똑같아요. 대신 얘는 채널의 이름과 진짜 얘는 똑같이 채널의 이름을 쓰고요. 이건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메시지 큐는 얘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얘를 위해서 만든 거여서 혹시 제가 저번에 얼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나요? 설명 안 해드렸군요. 자, 여러분, 엘릭서라는 굉장히 예쁜 이름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엘릭서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사용해 보셨나요? 엘릭서는요, 이름 예쁜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예쁘지가 않아요.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관상이 약간 좀 그시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채팅 서비스 만들 때 한번 써보려고 했었는데 엘리서를요 포기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레디스 탑도 썼습니다. 근데 이 엘리서에 기반된 얼랭이요 기본적으로 다 방향 방송이나 스트리밍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다중 스트리밍 지원하고요. 한 사람 여러 사람한테 브로드캐스팅하는 기본 자체도 지원이 돼요. 이 엘리서가 사용되는 곳 어디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디스코드가 엘리서 기반의 언어입니다. 엘리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디스코드하고 트위치, 그리고 아마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치즈직도 엘리서 쓸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뇌피셜.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랩이 MQ인데 랩이 MQ는 그래서 빨라요. 10,000개 정도 그리고 10,000개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랩이 MQ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기능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그냥 랩이 MQ라는 거를 기존의 시스템 설계에서 아예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니까 얘를 여기 이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단점입니다. 자, 레디스 퍽섭과 랩이 MQ는 공통점 비슷하고 단점도 비슷해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요. 이거는 약간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레디스 MQ의 단점은요 뭘까요? 기본 틴트는 레디스를 사용한다는 거 있습니다. 레디스는 램이라는 저장된 특징이 있고 휘발성이 있다고 했었죠. 누구를 시켜볼까? 장태희 멘티님, 딱 걸리셨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를 써서 장기 저예요. 정답. 예요. 휘발성 있다는 거는요. 큐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요. 밥이 앨리스를 좀 짝사랑해. 그래서 앨리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해요. 막 내일 어디 뭐 먹으러 가자 하고 싶어. 근데 그 순간 랩이 MQ 만들어진 저희 한스타그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밥이 보낸 그 메시지는 앨리스랑 받지 못해요. 가슴 아픈 사랑이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디스는요 그 RDB나 AOF라는 방식으로 백업 플랜을 구성한다던가 랩이 MQ에 추가적인 백업 스토리지를 구현한다거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거에 안정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제가 그 커리큘럼에다 적었던 카프카 등장합니다. 카프카 구조 똑같아요. 대신 이름이 얘가 브로커로 바뀝니다. 브로커는요 여러 개의 구성이 가능해요. 자, 카프카의 장점은요 진짜 단단해요. 어떤 말이냐? 카프카는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아까 레디스 팝섭은 1000개 메시지를 수용 가능하고요 랩이 MQ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카프카는 얼마 정도 수용 가능할까요? 스위멘트님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것 같아요? 대충 때려잡아서 감으로 5만. 한 명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니멘트님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고 또 시키면 또 시키는 것 같은데 병현멘트님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정답은 100만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브로커가 백업을 지원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여기 들어오는 메시지들은요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롤백이 돼요.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친구는요 제가 한국말 잠깐만.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애가 죽어도
다시 돌아오면 얘가 백업이 되어가지고 다시 살아온다는 거죠. 과연 메시지가 앨리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카프카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 죄송해요. 개빡셉니다. 제가 카프카를 써봤어요. 카프카를 쓰고요. 제 성격이 약간 안 좋아졌어요. 그 며칠 동안 좀 많이 어려워요.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셔, 브로커, 서브스크라이버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나중에 제가 카프카를 따로 파헤칠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냐면요. 아파치에서 펄사라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카프카가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약간 여러분이 약간 가벼운 서비스를 우리 걸 쓰고 싶은데 약간 가벼운 메시지나 이런 걸 쓰고 싶잖아? 그러면 펄사를 써. 펄사는 훨씬 더 쉬워. 그 실제로 쉽기도 해요. 유지 케이스만 없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카프카는 카프카 혹시 램 얼마 잡아먹는지 아시는 분? 램을요 아마 혼자서 시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카프카는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레디스 펍서브의 인스턴스가 레디스 하나 필요하죠. 레디스 큐에 해당하는 게 하나 필요해요. 두 번째 에비덴 큐도 하나 필요해요. 자 카프카는요 서브스크라이빙 그냥 브로커 큐가요 여러 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브로커 큐는 3개 이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3개의 인스턴스가 일단 형성이 되고요. 얘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인 K-레프트라는 친구도 필요해요. K-레프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예전에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지만 예전에 필요했던 주키퍼라고도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자바 기본에 들어가니까 JVM 리스트 들어가니까 무거워요. 인스턴스가 5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JVM까지. 그래서 쉽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무거운데 카프카는요 그만큼 유지 케이스가 많고 단단해요. 안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카프카는 언제 중요하냐? 데이터가 보냈다는 사실이 사라지면 안 될 때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증권회사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스타그램 주식 사는데 그 주식 샀다는 기록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잡혀가요. 저희 한스타그램 만드는 모든 사람이 잡혀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프카를 쓰도록 카프카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영속성이 중요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다면요. 자 설계를 한번 봅시다. 어디였지? 저희가 이미지 업로드를 한다 했잖아요. 업로드를 분리해 볼까요 한번? 분리해 볼까요? 분리할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요. 아니, 워커노드랑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image 업로드 만들게요. 자, 얘는 업로드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자, 혹시 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서비스 중에서 지금 분리해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 자유예요. 분리하고 싶은 서버. 저는요.
이미지 수정도 넣고 싶어요. 생성보다 수정이 조금 더 빡세요. 그러니까 빡세다는 게 그 컴퓨터한테 빡세요. 좀 더 워크로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얘가 그런 걸 수행하는 거랑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데이터베이스 앞에도 아이고 DB 트랜지션용으로 하나 넣는 거 어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같으면 얘한테 넘어가서 얘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게 오버킬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오버킬은 이제 약간 그 소크라테스의 내 이름을 알라 말씀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구현하는 10,000명 정도 된 서비스는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오버킬이 아니면 필요하다. 지금 레벨에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에요.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름이 가능하겠죠.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다 여기에 박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냐?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 해시링 있죠. 파티션 작업을 얘가 수행할 수가 있어요. 즉 메인 서버에서 여기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항상 있는 SPO 문제. 얘가 페일리어 됩니다. 얘는요 죽어도 저희가 잠깐 공지 뜨면 돼요. 잠깐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될 예정인 30분간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근데 얘가 죽으면 서비스가 죽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끊기니까. 그래서 약간 좀 리스키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또 약간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 이건 진짜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일단 한번 이렇게 진행한 걸로 합시다. 그리고 메시지 큐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각각의 서버가 각각의 여기에 워크로드에 이벤트를 보내고 받아올 수 있도록. 여기 사이에는 필요할까? 잠깐 이건 제 고민이네. DB하고 워크로드 사이에는 메시지 큐가 필요할까요? 메시지 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간 게임식으로 설명할까요? 메시지 큐를 장착하면 해당 서버의 효용성과 가용성이 올라가고 대신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루고 싶지 않았는데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유경 미팅 오셨나요? 안 오셨고 민현이 아까 시키셨고 제가 시켰고 송혜 미팅 오셨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는 게 나을까요? 빼는 게 나을까요? 넣는 거 혹시 이유로? 어떤 것 때문에 약간 넣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아무런 이유 상관없습니다. 약간 이유가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어떤 거 쓸까요?
레디스 쓸까요? 레드MP 쓸까요? 카프카 쓸까요? 레디스. 레디스요? 혹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레디스를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레디스가 가벼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캐시로 여기 없지만 캐시로 이 레디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레디스를 여기에 같은 경우에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는 왜 카프카를 써요? 카프카를 쓰는 이유는요. 이거는 제가 그냥 결정했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서비스 간에 연결하는 거로는요. 카프카를 많이 써요. 유즈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RabbitMQ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카프카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요청이 사라져요. 이나님이 이미지 업로드를 한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 이 카프카 아니라 RabbitMQ나 레디스였는데 이미지 업로드 요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로드 요청 없던 게 돼요. 대신 이 카프카는 네. 아까 설명하신 증권 그런 것만큼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다시 업로드하면 되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이 카프카가 아니라 RabbitMQ나 이런 걸 사용해도 돼요. 대신 유저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아니 나 사진 이런 거 다 보정 끝났는데 다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받아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저희 레벨에서는 카프카가 좋을까요? RabbitMQ가 좋을까요? 레디스가 좋을까요? 여기서 RabbitMQ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없어지는 걸 추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럼 RabbitMQ 한번 진행을 할게요. RabbitMQ. 자,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 이 레디스에다가 저희가 임시로 이 데이터가 저장됐다, 저장 안 됐다를 여기에 인덱싱을 함으로써 얘가 실제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의견이에요. 자, 오늘 한 거를 정리해보면 저희가 분산할 건데 이미지 업로드와 업데이트를 다 나눌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트랜지션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DB를 이제 DB는 나중에 분산할 거고 DB하고 여기 워커노드 사이에 레디스라는 레디스 MQ 펍섭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벤트 스트리밍 구조로 간다는 데는 RabbitMQ를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퍼벨로즈는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이 워커노드 여기 DB 트랜지션 부분이 SPF인데 이거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CQRS라는 구조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QRS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중에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재밌는 농담이나 재미없는 농담이나 뭐 아무거나 없나요? 없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